부동산 경매에서 높은 수익, 다들 꿈꾸시죠? 근데 이 꿈이 진짜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는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유치권과 임차권이 딱 부딪히는 경우인데요. 이 둘의 관계를 제대로 모르면 와, 정말 투자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 제가 한번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온 정말 매력적인 경매 물건을 딱 발견한 거예요. 와, 이거다 싶죠? 근데 서류를 딱 보니까 유치권 신고 있음 이렇게 써 있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도 있네요. 자, 이게 과연 숨겨진 보물일까요? 아니면 내 투자금을 꿀꺽 삼켜버릴 덫일까요?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여러분의 성공을 가릅니다. 일단 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두 주인공, 얘네들이 대체 누군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. 임차권은 뭐 간단하죠. 보증금 내고 그 집에서 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. 반면에 유치권은 예를 들어 공사대금 같은 거, 그 건물 때문에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사람이 나 돈 받을 때까지 이 건물 못 줘 하면서 딱 버티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죠. 시작부터 성격이 완전 다르죠.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. 순서는 이렇습니다. 먼저 문제의 핵심을 짚어보고요. 법적으로 왜 이 두 권리가 같이 있기 힘든지 따져볼 거예요. 그리고 유치권의 성패를 가르는 점유매개 관계라는 거, 이게 뭔지 알아보고 가짜 유치권을 어떻게 가려내는지 실전 팁,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 투자를 위한 최종 조언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제일 많이 부딪히고 또 제일 헷갈려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. 문제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. 유치권이 인정받으려면 무조건 반드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거든요. 그런데 유치권자가 거기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을 내세워서 저 사람이 나 대신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제 간접 점유예요.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유치권이 살아남기 위한 핵심 논리입니다. 그럼 이제 법의 눈으로 한번 봅시다. 왜 이 두 권리가 한 지붕 아래 같이 있기가 힘든지, 바로 여기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풀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논쟁을 그냥 한 방에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법원 판례가 있어요. 대전 고등법원 판결인데요. 딱 이렇게 말합니다. 유치권이 유효하려면 유치권자가 임차인한테 합법적으로 이제 그 집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. 이 한 문장, 이게 바로 모든 걸 해결하는 마스터키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만약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랑 계약한 게 아니라 건물 주인, 즉 소유자랑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임차인은 유치권자가 아니라 소유자한테 집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유치권자는 임차인한테 집 비워달라고 할 법적인 권리가 없어집니다. 결국 간접점유라는 주장은 힘을 잃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걸 결정짓는 핵심 법률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. 점유매개 관계라고 합니다. 점유매개 관계, 이게 대체 뭘까요? 쉽게 말해서 법적인 지위체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점유하면서 언제든지 자, 그거 다시 내놔 하고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관계, 딱 이걸 말하는 겁니다. 이 관계가 성립하냐 마냐에 유치권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. 법적으로 제대로 된 점유매개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이 단계를 다 거쳐야 합니다. 첫째,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자가 되고요. 둘째, 임차인에게 임대를 줘서 직접 점유자로 만듭니다. 셋째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유치권자는 임차인한테 언제든지 그 집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넷째, 이 모든 과정에 반드시 원래 집주인, 즉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지점,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오죠. 근데 만약에 소유자 동의가 없었다면요? 이게 바로 대부분의 가짜, 허위 유치권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필살기입니다. 자, 이제 이론은 충분하고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. 현장에서 가짜 유치권을 딱 보고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전문가의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. 복잡한 법률 용어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내는 방법이죠. 첫 번째 전략, 바로 타임라인 그리기입니다. 모든 정보를 시간 순으로 쫙 정리하는 거예요.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 온 날짜, 유치권 현수막이 걸린 날짜, 그리고 경매가 시작된 날짜. 이 세 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면
뭔가 말이 안 맞는데 하는 모순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두 번째는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는 거예요. 소유자, 임차인, 유치권자. 이 사람들 혹시 서로 아는 사이 아닌가요? 뭐 친척이라던가 친구라던가 이런 개인적인 관계가 얽혀 있다? 그러면 이건 진짜 돈 받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짜고 치는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봐야 합니다. 자, 이 슬라이드가 진짜 유용합니다.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예요. 이걸로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임차인이 소유자랑 직접 계약했나요? 만약 네, 라면 유치권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. 유치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가 있나요? 만약 아니오라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. 자,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이 모든 분석을 가지고 어떻게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 최종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서 내보낼 수 없다면 내가 낙찰받고 나서 물어줘야 할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1억 원, 이게 여러분이 떠안아야 할 잠재적 비용 1번입니다. 다음으로 유치권자가 신고한 금액, 이걸 더해야 돼요. 나중에 소송 가서 이거 가짜 유치권이네 하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투자 계획을 짤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죠. 이 금액도 내 돈 나갈 수 있다고 비용으로 딱 잡아두는 겁니다. 여기서는 5천만 원이네요. 결국 핵심 계산은 이겁니다. 내가 떠안을 보증금 1억, 그리고 유치권 금액 5천. 합치면 총 리스크가 1억 5천이죠. 자, 이 1억 5천만 원을 다 물어준다고 쳐도 이 부동산이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? 이걸 계산해 보는 게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전략적 마인드셋인데요. 유치권 금액이 막 몇 억이라고 해서 쫄아서 그냥 좋은 물건을 포기하면 안 돼요. 반대로 아무 근거도 없이 에이 저거 가짜겠지 하고 무턱대고 너무 높게 입찰하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. 그리고 은행들은 유치권 있는 물건 대출 잘 안 해주니까 자금 계획은 아주 보수적으로 짜시고요.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입증 책임은 유치권자한테 있지만 우리도 미리미리 증거를 모아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은 경매 시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함정 중 하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셨습니다. 이 지식을 가지고 다음에 마주할 경매 물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내시겠습니까?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성공적인 투자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.